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일단은 중단이 아닌 완주를 선택했지만 영국, 미국, 싱가포르가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의 추가 이탈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위기는 여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들을 위해 국내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홍란 기자가 전합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버스에 오르고 얼마 후 버스가 야영장을 떠납니다. 영국 스카우트가 조기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4,500명이 참가한 영국은 이번 대회 최대 참가국입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서울로 이동해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1,200여 명이 참가한 미국 대표단도 조기 철수를 결정하고 내일 평택 미군 기지로 이동합니다. 60여 명이 참가한 싱가포르도 조기 퇴영을 결정했습니다. 대회 참가자 중 15%가 이탈하는 셈입니다. 오전에 열린 각국 대표단 회의에서 참가 지속 여부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때 행사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이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Will honor their commitments to mobilize all the resources to deliver a healthy, safe, and educational World Scout Jamboree. We pledge our support to Korea Scout Associ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결국 오늘 대표회의에선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중단 없이 예정대로 오는 12일까지 열리게 된 겁니다. 퇴영 이야기가 나왔던 벨기에 등 일부 국가들도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을 포함해 그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참가 학생들을 위한 국내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인력이 빠져나간 탓에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번 행사에 최대 인원을 보낸 영국에 이어 미국, 싱가포르까지 철수하면서 야영장 일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현진 기자, 현재 새만금 야영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많은 대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일대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더위를 피할 장소로 만든 넝쿨 터널을 가봤는데요. 평소 같으면 폭염에 지친 대원들이 맨바닥에 몸을 누이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청하는 곳입니다. 주기적으로 차가운 물을 뿌려주고 있지만 평소보다 찾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인원들이 철수한 영국팀 텐트는 일찌감치 폐쇄됐습니다. 오늘도 잼버리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일부 국가의 조기 퇴소 결정에 일부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대회장을 찾은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얼린 물을 대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얼음물이 가장 이제 부족하다, 얼음잔을 사서 먹는다 이런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나눔할 때 뭘 나눠주면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그래도 얼음물 얼려가지고 폭염 속이니까 나눠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지만 곳곳에 허점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얼음 생수 8만 병이 제공됐는데 일부가 실온에 그대로 보관 중인 게 포착됐습니다. 취재진이 만져보니 얼음이 다 녹아서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부시 운영 논란이 이어지자 조직위원회는 현장 취재를 불허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행사 파행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그야말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쿨링버스, 그늘막, 의료진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가용 수단을 끌어모아 사태를 진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뒤늦은 물량 공세가 통할까요? 조영민 기자입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을 위해 어제부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틀 연속 현장 브리핑을 자처하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에 배치된 쿨링버스 130대 외에 104대를 추가로 배치했고, 국방부는 1,124평의 그늘막과 캐노피 64동을 설치했습니다. 의사 28명, 간호사 18명 등 60명의 의료 인력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이 밖에도 냉동 컨테이너 7대와 11톤 냉동 탑차 3대, 냉동고 20개를 비롯해 약 10만 병의 얼음물 배치 등의 지원이 시행됐거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위생 상태가 문제됐던 화장실 청소 인력을 대폭 늘리고 이동식 화장실 50개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아직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 보수 증설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 20여 개 기업과 기관에서 생수, 이온음료, 손 선풍기 등 폭염 예방 물품 후원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중단 위기는 넘겼지만 대회 나흘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잼버리 상황. 외교안보 국제부 이다혜 기자와 아는 기자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이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영국이었습니다. 이 대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캠프에서 철수하고 서울로 이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도 철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 행사 전날 머물렀던 평택 미군기지 캠프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는 150개국 대표단 회의가 있었는데요. 싱가포르가 추가로 퇴영을 결정했고요. 이후에 스웨덴과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잔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 브리핑도 있었는데 이 과정도 꽤나 혼란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초에 오늘 오전에 여가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가 오후 3시에 여가부 장관으로 격상했는데요. 철수 국가가 속출하면서 상황이 나빠지자 결국 한덕수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이 브리핑 도중엔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시면요. 한덕수 총리가 브리핑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왔는데 다시 단상으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죄송합니다. 지금 통역 진행하고 퇴장하시겠습니다. 여러 국가 참가자들과 외신들이 참석을 했는데도 통역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 새만금이 간척지 아니겠습니까? 그늘도 부족한 환경이라는 걸 예상을 했을 텐데 이 준비 당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잼버리 유치 확정 전이었던 2016년에 전라북도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시면요. 크게 3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풍성한 숲 공간 조성, 충분한 그늘, 토질 개선과 배수로 확충이 선결 과제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야영장 조감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물이 안 빠져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난 모습입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게 배수시설, 화장실 같은 이 현장 시설 아니겠습니까? 부실한 준비, 결국 누구의 책임인 겁니까? 네, 이 처음 조직위원회가 꾸려질 때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 전북 전주갑 지역구 의원인 김윤덕 의원 2인 체제였는데요. 지난 2월 말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또 강태선 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추가되면서 5인 체제가 됐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맡았는데요. 이 조직위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 시설과 운영 등 실무는 전북도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제정된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상 행사를 지휘하는 건 여가부고 모든 집행은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북도와 여가부의 책임론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K-팝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안전사고 대비, 이 대비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조직위는 지금 바짝 긴장한 상태로 내일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아예 행사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연이 열리는 곳이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던 이 개영식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조직위는 일단 경찰과 전북도 소방본부 또 의료진을 현장에 배치하고 입퇴장 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로를 추가하는 등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잼버리에 참가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외교부는 잼버리 TF를 구성하고 이 반장인 오영주 2차관을 현장에 급파했고요. 또 주한공관과 조직위원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온라인상의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력 대응에 나선 경찰은 나들이 객이 많은 주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 장갑차까지 배치하면서 치안을 강화했습니다. 잠실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준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놀이공원과 백화점 같은 다중 이용시설이 몰려 있어 주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다만 여느 주말과 달리 오늘은 경찰 특공대와 또 제 뒤로 보이시는 장갑차까지 배치됐습니다. 역사 내부에는 총을 찬 특공대 이외에도 기동대 소속 경찰들이 2인 1조로 짝을 지어 백화점, 지하상가 등을 계속 순찰했는데요. 어제 흉기 난동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경찰이 인파가 몰리는 곳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주말을 맞아 오늘 전국의 경찰 특공대 107명, 장갑차 11대를 전국 43개 장소에 배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인천의 락 페스티벌 공연장에도 장갑차와 특공대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낯선 모습에 당황해하면서도 안심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지켜주듯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들이 있어서 좀 보호받는 느낌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금까지 올라온 살인 예고글이 40건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살인 예고 게시글이 전 국민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역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을 하면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현역 앞 도로에서 시민 5명을 차로 들이받고 9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22살 최모 씨.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최 씨는 흰색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 쓴 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채널A 취재 결과 최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배달하며 마주한 손님들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성인이 된 뒤 배달 일을 하며 부모님과 따로 생활했고 피해망상이 심해져 최근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집을 나서며 가족들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도 흉기를 구입한 채로 서현역을 갔는데 당시에는 실제 범행에 사용된 부모님 소유의 경차 대신 배달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스쿠터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어제 대전에서는 20대 남성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남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간 이 남성, 법원을 들어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어디론가 빠르게 뛰어갑니다. 20대 남성 A씨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금 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1년부터 2년 동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원 치료 권유까지 받았지만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습당한 교사는 A씨가 고등학생일 때도 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범행 도구는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교사는 일부 의식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돈봉투 수수 정황이 포착된 민주당 의원 19명의 이름을 어제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던 윤관석 의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지역 위원장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내용,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무결돼 자동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바로 법원의 심사를 받은 겁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첫 현역 의원이자 돈을 직접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윤 의원이 구속되면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실질심사 당시 돈을 받았다는 의원 19명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 보고 보강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형까지 등장. 최근 정치권에서 이 사형제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연일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최근 이 사형 집행이 없었죠? 네,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에는요, 약 26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기준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하는데요. 그렇다고 형법상 사형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사형제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죠.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형 집행 대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서용교 의원이 역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죠. 다만 사망할 때까지 가두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고 세금으로 흉악범을 평생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비판도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양평은 딴 마음, 이건 한 마음이군요. 뭡니까? 네, 바로 달빛입니다.
여야가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두고 한마음이 된 건데요. 대구에 지역구를 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법에 여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전원이 공동 발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국민 전환용 국정조사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인 것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도대체 달빛 고속철도가 뭐길래 이 여야가 이렇게 손을 잡은 겁니까? 네, 달빛 고속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 길이 198.8km, 총 사업비 4조 원 넘게 투입하는 대규모 내륙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대구의 예전 명칭인 달구벌의 달자와 광주의 애칭 빗고을의 빗자를 본떠 만든 표현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효과도 효과지만 정치적으로도 지역 화합과 통합에 큰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이다. 현재 의원 250여 명이 법안에 서명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치열하게 싸워왔던 여야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손을 잡으니까 뭔가 다른 속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자의 지지세가 강한 TK와 호남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대구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고 올해 초 동시에 통과시켰거든요. 여야가 다른 사안에서도 극단적으로 맞서지만 말고 소통하며 협치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에 육박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이제 저녁인데 아직도 많이 덥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서울의 기온은 31.8도인데요. 일몰을 코앞에 둔 시각인데도 여전히 덥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식지 않아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4.9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대구 37.2도, 강릉 37.3도, 밀양 37.8도 등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8도에 육박했습니다. 주말을 맞은 시민들은 도심 속 물놀이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물이 익었어요, 햇빛에. 시원하진 않아요. 그냥 할머니 집에서 대자로 뻗어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땡볕이 내리쬐는 맨땅은 온도가 63도가 넘어 맨발로 다닐 수 없을 만큼 뜨겁지만 바닥 분수와 맞닿은 땅의 온도는 27.6도입니다. 여름인데 날씨 더운데 물에 들어가니까 좀 시원하고 애들하고 노니까 재미도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햇볕과 습도가 체감 온도를 밀어올리는 찜통 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누는 10일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다음 주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특히 9일에서 10일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렇게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 더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 단 한 번도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은 강원도 대관령에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탁 트인 산중턱을 한가롭게 거니는 사람들. 8월 초지만 긴팔 차림의 사람들이 여러 눈에 띕니다. 찬바람까지 불어오면 더위는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까 또 시원할 것 같아서. 원래 추위를 좀 잘 타는 편이어서 입고 왔는데 여기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해서. 부산은 조금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조금 시원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대관령 정상은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해가 뜬 시간이지만 현재 기온은 27도로 서울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차박의 성지로 불리는 대관령 휴게소엔
더위를 피해 모인 캠핑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에 시원하니까 에어컨 안 틀어도 되니까 열대야는 없지. 밤에 시원한데 왜 열대야가 있어요? 너무 시원하니까 해마다 그래 저녁에는 이제 춥고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 좀 틀어가 좀 자면은 이제 막 가뿐하고 아침에. 야외 캠핑장에도 찜통 더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곳 캠핑장엔 열대야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는데요. 현재 기온이 23도인데 이렇게 긴팔을 입어도 서늘할 정도입니다. 아예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기도 합니다. 이제 산 높이에 있다 보니까 좀 찬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자동적으로 덮게 돼요. 그냥 추워서 꽁꽁 싸매게 돼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 폭염에 산과 바다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미국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게임기 무료 증정 행사에 수천 명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워싱턴 이윤후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차량을 둘러쌌습니다. 이 차에 탄 사람은 미국의 온라인 방송 진행자 카이 세낫. 이곳에서 현지 시간 4일 오후 4시 최신 비디오 게임기 300대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자 약 2,000명이 몰린 겁니다. 하지만 민간인 차량에 올라타 춤을 추고 차 유리를 발로 깨뜨리는가 하면 게임기를 먼저 가지려는 참가자들끼리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이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압을 위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소동이 진압되기는커녕 참가자들은 고성을 지르고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소화기가 터졌고 경찰차도 파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과 민간인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We had people walking around with shovels, axes, and other tools. Individuals in the park began to commit acts of violence towards the police and the public. 결국 행사는 중지됐고 행사를 사전에 신고도 하지 않은 세낫은 폭동과 불법 집회 선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행사 참가자 65명도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특별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애의 편견을 깨고 음악으로 하나 된 이들을 조현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무대 위를 가득 채운 9대의 피아노. 건반 위 4개의 손, 모두 36개의 손에서 풍부한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때론 서로의 손이 되어주고 관객들은 박수로 리듬감을 더합니다. 13명의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5명의 멘토가 만들어낸 앙상블 연주입니다. 저도 너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 좀 어색했던 그 연주가 이제는 너무나 무르익은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했고요. 여러 명이 같은 악기를 갖고 같이 연주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박자 감각이 있어서 잘 맞았고. 그래서 매일같이 연습 또 연습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로 기억을 하세요? 5살부터 피아노를 친 발달장애 3급 조현선 씨. 슬럼프 한 번 없이 학습도 집중도 빨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이고 지루하지 않고 즐겁고 선율을 외울 수 있습니다. 절대 음감으로 시작부터 피아노의 두각을 보였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 좀 지내기 어려워하고 공부만 가지고 했을 적에는 졸업할 때 연주를 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현선이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친구와 공감을 만들어준 특별한 선율. 그들만의 멜로디가 여름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복근 운동으로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실 텐데 오히려 이 운동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군은 체력 훈련에서 이 윗몸 일으키기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복근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윤승옥 기자가 소개합니다.
잇몸 일으키기를 한 번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330kg. 20kg짜리 생수통을 들 때와 같은 압력이지만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른 채 허리 부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매번 아파서 그냥 운동이 되고 있나 보다 하고. 잇몸 일으키기뿐만 아니라 다리 들어 올리기, 슈퍼맨 운동 등도 부상 위험이 큽니다. 안전한 복근 운동의 대표 주자는 컬업.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단계를 높여가면 식스팩이 가능할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보기만큼 쉽지 않습니다. 초보자는 복근보다 목 근육을 더 많이 쓰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고개가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고개가 당겨지지 않게 턱 밑에 주먹 하나. 사이드 브릿지도 안전하고 효과 좋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버티고 그 다음에 무릎을 펴서 하고 몸을 T자로 만든 뒤 회전시키는 식으로 난도를 올려갑니다. 사이드 브릿지는 주로 측면 복근을 강화합니다. 버드 도구는 동작이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팔다리를 뻗을 때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근이 약해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몸통이 흔들리면 의자를 이용한 변형 동작으로 기본 근력부터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인 복근, 구시대 유물인 잇몸 일으키기 대신 안전한 운동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네, 오늘 오픈 인터뷰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가수 영탁 씨입니다. 아이고. 영탁입니다. 내가 왜 뉴스에 나와.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정규 앨범 폼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이 요즘에 SNS에서 흔히 쓰는 말이 폼 미쳤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폼 어떤 앨범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자, 해외를 비롯 K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폼 미친 선수들을 보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곡을 최초로 공개한 장소가 네, 축구장이었죠.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바는 아니었으나 좋은 기회에 섭외 제안이 와서 이곳에서 앨범이 나오기 전에 미리 공개를 하는 게 진짜 폼 미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무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까? 가수가 꿈이었던 때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있었고요. 어떤 오디션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1차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그 당시 부모님과 내기를 했죠. 한번 나가보고 싶다. 네가 가수할 정도는 아니다. 떨어지면 가수의 꿈은 접도록 하여라. 접었죠. 바로 접고 인문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용돈을 좀 한번 벌어보고자 참여했던 가요제에서 운 좋게 좋은 상을 받으면서 노래를 해도 되나? 난 노래를 해야 될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네. 가수 생활 시작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게 22살 때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발라드로 가수 데뷔를 했습니다. 2007년에 사랑한다 맞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트로트로 전향을 하게 된 계기라고 여쭤보면 어떻게? 트로트로 전향을 했다기보단 트로트도 하는 트로트 장르도 소화할 수 있는 가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고 있거든요. 트로트의 모습들도 기회가 닿는 한 되게 신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진중하게 발라드 부를 땐 또 발라드도 한번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무명 생활이 좀 길었습니다. 네. 무명 생활이 15년. 그 당시에 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생수를 안 사드셨다고. 이렇게 티백. 그게 싸게 먹히잖아요. 예, 그 생수를 사는 것보다 티백을 사서 끓여 먹으면 싸게 먹히니까 뭐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 보니까 분위기 좀 바꿔서 네. 15년 동안 무명 생활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나 이 곡 뜨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나 이런 플렉스 해본 거
뭐 있습니까, 성공해서? 부모님 집 사드렸습니다. 아하. 네. 자식으로서 꼭 해드려야 될 일을 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가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K본부에서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 섰을 때다. 무대 끝나고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아, 네네네. 그때 기억나십니까? 네, 아주 기억에 남는 무대 중에 하나고요. 아, 내가 가수로서 저 무대에 한번 서면 나는 그래도 성공한 삶 아닌가. 제가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에 섰을 때 비록 엔딩에 신인들을 소개하는 코너였고 인터뷰도 없었지만 함께 계신 관객분들이 앵콜을 외쳐줬을 때 그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망쳤어요. 근데 앵콜곡인데 뭐 망치면 어떻습니까? 아주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1차적인 목표는 그때 이루셨고 예. 지금 영탁이 꿈꾸는 꿈의 무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대? 근데 그때 목표를 잘못 잡았어요, 제가. 오해 잘못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난 이러면 가수로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세상이 안 바뀌더라고요. 나는 여기 서면 된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운 것이 잘못됐다는 걸 그 다음날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잡은 게 오랫동안 한 장 한 장 잘 박제시켜가는 가수로 걸어가자라고 바꿨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부담도 덜고 가야 할 방향성도 확실해지더라고요. 상처도 덜 받고. 덜 받고. 네.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뭐 필리핀도 네. 가셔서 공연도 하시고요. 현지에서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알고 따라 불러주시는 것이 많이 신기했고 신사답게라는 노래를 현장에서 불러드렸는데 신사답게 하니까 예 이거를 현장에서 그냥 본인들끼리 마음을 맞춰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K 컨텐츠, 우리나라의 K 컨텐츠가 외국 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덕에 저도 제 노래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신데 네. 곡도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주시는 편이시죠? 노래 선물했죠. 노래 선물하죠. 네, 민호 형이 아주 맛있게 살려주셨었죠. 그 당시에 많이 쓰던 말이었죠. 익십 안익십. 네, 익십 안익십을 민호 형이 불러주셨고. 채널 A랑은 또 인연이 있지 않으십니까? 있죠. 네.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수업을 받았죠. 네, 여러 가지. 신랑 수업? 네, 여러 가지.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온다. 면허 합격했지, 형님. 면허 있는 남자예요. 신랑 수업은 정말 뭐 신랑들을 위해 특화된 네. 프로그램인데 결혼하고 싶으세요? 지금 할 것이 많습니다. 네, 할 일도 많고요. 그죠? 이상형 정도는 있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형 혹시 있으십니까? 시원시원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시원시원한 사람. 하지 않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막걸리 좀 드십니까? 어떠세요? 요즘에 아주 시원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한동안 마시기가 좀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시원하게 마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제가 음악을 잘 열심히 하면서 잘 걸어가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 꿈은 뭡니까? 모나지 않게 걔는 괜찮은 애였어. 걔는 괜찮은 애야. 라는 그런 얘기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나본 영탁 씨는 정말 괜찮은 유튜브. 땡큐. 네, 지금까지 가수 영탁 씨 만나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또 돌아가네.
나만 그 순간에 남겨진 것 같아. 잊혀진 어느 날 시간이 가면 다 지워지나요? 그 아팠던 마음까지도 걱정 말아요. 내가 기억할게요. 우리 함께 했던 그날 그 순간은. 파랗게 펼쳐진 바다가 더위를 식혀주는 듯합니다. 본격 휴가철, 특히 끓는 듯한 더위에 해안가로 피서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 폭풍 해일이,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와 강한 자외선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위의 기세는 오늘 밤에도 이어져서요. 최저 기온이 30도에 가깝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35도 안팎으로 무더운데요. 다만 요 며칠 뜨거웠던 강릉은 더위가 조금 식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충청 이남으론 소나기도 강하게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을 향하고 있어서 다음 주 동해안 지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한국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과시했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대형 이벤트마다 실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 대회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이 위상을 알리긴커녕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뼈아픈 실수.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